안녕하세요. 조수지입니다. 2024년 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시험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편인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푸는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푸는데 이 조문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설 좀 참고를 했을 때 이제 4번하고 5번에 해당 26조거든요. 행정소송법 조문이 46개 조, 그러니까는 조문이 되게 없어요, 숫자가. 뭐 몇백 개에 해당하는 뭐 민법이나 뭐 1000개 가까운 민법이나 상법에 조문이 되게 없는데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하면 소송하다가 이거 왜 안 내지?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말해야지 재판은 사실은 들어주는 거고 좀 이렇게 직권으로 주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론, 말해야 재판을 하되 좀 얘가 너무 좀 뱅뱅 돌 때, 그러니까 진짜 주장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거의 말 한 셈인데 약간 언어가 딸려 어휘력이. 그러니까 무슨 말, "아 나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 그때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다른 데 썼는데 이제 와서 내라고 하시면 비과세 관행 뭐 이렇게 안 가? 할머니인데 지금 증거도 다 냈고 모두 냈는데 약간 모질라. 그때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절차하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표현을. 그래도 조금 이제 공익적인 면이 들어간 소송이다 보니까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주장 입증을 당사자가 말해야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판사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송은 말해야지, 말하지 않은데 판사가 알아서 막 해주면 그거는 뭐 사또야 사또? 아니면은 변호사야?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판사는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소송의 원리가 행정소송도 당사자 구도에서는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국가 거들어 주긴 하는 거야. 그래서 직권심리 조문이라고 변론주의를 보충해서 쓰는 조문.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 조문이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 아니라 보충하는 성격의 조문이야. 보충적 조문. 그럼 조문 암기야. 나머지는 필요도 인정하면 직권 증거도 살 수 있고. 그럼 4번, 5번 봐봐. 이게 조문량이 너무 딸리니까요. 조문을 이제 끊어서 내는 거야. 할 수 있다. 이거 조문이잖아. 그냥 행정소송법 26조. 이거 어려워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문 잘 외우면 돼. 근데 이게 이 말의 뜻이 이 행정소송법의 26조의 직권심리가 조문의 그 의미가 이게 당연한 원칙이란 뜻이야? 아니면은 당사자가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약간 도와주는 뜻이야? 약간.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거 막 힌트 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야 행정법은. 설명 듣고 이해하면 그냥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럼 봐봐. 한 말 또 했어. 이게 하도 양이 적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면이 있어. 변론주의가 원칙. 변론주의가 뭐야?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 달라는 거야. 그럼 이 사항하고 오항 조항은 뭐랬지? 직권주의가 감히.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변론주의. 그럼 다시 변론주의니까 법원이 알아서 주장도 안 했는데 다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4, 5번, 3번, 1번이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뺑뺑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은 좀 관련한 주제긴 한데 좀 다른 오지선다다 보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뭐야? 행정심판이라는 걸 하고 왔을 수가 있어. 그럼 조문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선배들 이게 앞서서 대학 졸업한 선배들 리포트나 뭔가 그동안 시험 본 자료들 있잖아요. 족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있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법원도 따라야 될 건 아니지만 앞서 행정부 안에서 뭐 조세심판 같이 스스로 해본 게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좀 보고 싶을 수 있어. 그지? 그럼 법원이 근데 이거를 직권으로 갖고 와라고는 안 돼 있어요. 뭐 좀 조문이 조금 아쉽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신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가 행정심판 했는데요. 법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직권으로라고 돼 있진 않죠. 이런 게 시험 조문이에요. 안 어렵죠? 그냥 조문 암기 잘하면 돼. 근데 생으로 외우면 좀 어려우니까 강의를 듣고 외우시면 좋겠다. 41번 형태의 기출을 원래도 세무사 기출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출로 공부했을 때 무난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애인데 좀 뒤에서 안 그런 애들이 있어. 제가 하는 강의 스타일이 좀 이제 올해 딱 여러분 시험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행정청, 우리가 여기서 행정청이 이제 서울시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관장을 행정청이라 그래요. 서울시가 행정주체. 왜냐면 서울시는 남잖아. 서울시장님은 바뀌어도 서울시장님의 이름으로 근데 행정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장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행정청을 뭐라고 하냐면 그 대표이사. 기업으로 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 그게 행정 주체고 대표이사가 서울시장님. 그러니까 행정청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도장을 찍고 나가니까 행정청 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유로 부정당 이게 부정한 행위를 해서 너 이제 서울시 입찰에 못 들어와. 근데 우리가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래처를 잃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이렇게 지자체 쪽에서 부당당 업체 제재 처분으로 입찰 장악 자격 제한을 하면 이 자체가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처분이라고 처분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해서 처분성을 보는데 여러분한테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판례가 다 심사숙고해서 처분이라고 하면 처분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과목은 가서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 판례도 이미 있는 판례야. 그러면은 그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너 입찰 참가 자격자, 너 들어오지 마. 우리가 하는 입찰에 너 이제 들어오지 마. 서울시가 계약할 때, 뭐 이렇게 수주를 할 때, 수주를 줄 때, 이렇게 건설사들한테 이렇게 뭔가 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너 이제 못 들어와라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할 때 이때 이유를 제시한단 말이야, 절차상.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너한테 한번 맡겨봤더니 네가 파토냈다. 이게 지금 이유를 A를 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업체가 억울해요. 우린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소송을 건단 말이야. 갑이 그래서 행정청을 상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글자가 두껍죠? 취소를 걸었어. 그럼 여기서 소송 중간에 행정청 쪽은 그러니까 서울시 쪽은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이 A에 대한 표현을 조금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A는 A-였어. 뭐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라는 걸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 그래.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싸운다고 해봐. 너 그때 영화 어떤 여자랑 봤대더라? 몇 월 며칠 5일 뭐 그날 나 그날 누구 만난다 그랬잖아. 너 여자라고 말 안 했잖아. 내가 그래서 남자라고 말한 거야. 약간 그 기본적인 싸움의 그 히스토리는 좀 같은 걸 갖고 얘기하잖아.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완전 논점을 바꿔버리면 이게 링 위에서 근데 그거 말고 말이야. 너 5년 전에 바람 펴자.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행정청이 얘한테 이 처분을 했다는 사유를 조금 다듬는 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거든. 근데 너무 갑자기 바꿔버리면 소송이 불가능해져요. 소송의 대상은 한번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이 처음에 들었던 정당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사유였으면 조금 그 사유를 똑같이 A나 A-로 유지를 해주면서 뭐 관련 조문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새롭지도 않다고 봐. 그냥 원래 한 얘기를 좀 더 풀어주는 정도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까지도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말투야 이거는. 근데 소송의 1, 2심이 사실심이거든.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도 모아보고. 그러니까 대법원인 법률심은 이미 그걸 다 정리해 온 걸 전제로 법률적 쟁점을 잘못 적용한 건 아닌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건 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요. 이제 실무적으로 상고심까지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예외에 속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조금 말을 다듬을 수 있어가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사실 제가 여러분 지금 처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소송법 여기 조문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지만 좀 다듬는 말투 왜냐면 노보트도 아니고 처음 한 말을 그냥 똑같이 하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행정부 이유 제시한 것과 비슷한 안에서만 말을 좀 부연 설명할 수 있고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 이게 행정소송법엔 조문은 없어요. 근데 이때 실제 이 판례인데 뭘로 바꾸려고 했냐면 이게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야. 계약을 잘 이행했던 거야. 괜히 그런 거야 행정청이. 그러면 행정청이 소송에서 지니까 지기 싫은 거야. 야 다시 찾아봐. 이랬더니 얘네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털어보니까. 너 뇌물 줬었네? 라고 바꾸면 돼, 안 돼? 그럼 완전 다른 사유죠. 안 돼, 이거.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보통 요 주제를 써요. 쓰는데 다시 한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가 좀 정신없이 그러는데 행정청이
갑에게 "너는 부정당 업자로 우리가 이제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 드는 이유가 "계약을 너한테 맡겼더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 그럼 이제 소송이 딱 들어왔어, 취소 소송이. 그 소송 중간에 우리가 그렇게 왜 생각하는지, 왜 우리가 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지를 행정청은 "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라고 처음에 들었던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좀 다듬어가는 정도까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행정소송법엔 조문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행정소송 규칙에 새로 도입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시험에서 거기까지 안 물어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판례들이 있어. 이제 판례들에서 요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야."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사례에서 "계약 이행하지 않았어." 소송 중간에 뇌물 줬잖아. 계약은 잘 이행했어도 뇌물을 줬을 수는 있죠. 둘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송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한테 "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 입찰에 못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면 난 이건 억울해. 근데 처음부터 나한테 "너 뇌물 줬잖아." 그러면 '아 걸렸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얘기했으면 소송을 안 걸었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 계약 이행 안 했잖아. 뇌물은 줬어도 일은 열심히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얘기잖아. 그지? 다른 얘기니까 소송 중간에 이렇게 바꿔 버리면 처음에 내가 소송 건 이유가 성립이 안 돼 버려. 왜냐면 여기서 이걸 만약에 행정부가 이렇게 바꿔요,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요걸 받아주면 원고가 소송 건 사람이 지고 피고 행정청이 이기게 되거든. 이걸 만약에 받아주면 그럼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야 돼요. 그럼 승패소의 그 비용부터 꼬이기 때문에 뇌물 준 게 맞더라도 지금 이 소송에서는 이제 이 얘기는 꺼내면 안 돼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한 거면 그냥 그거의 범주 안에서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아예 기본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시간, 위치, 장소, 스토리가 바뀌는 얘기는 우리가 너를 그래서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라는 사유로 추가하면 안 돼요. 그런 류의 판례 갖고 사례를 낸 거야.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 관점도 좀 이어지는데, 얘한테 위에 판례 아까 했던 거 그냥 써볼게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때, 어, 날짜를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얘한테 행정처분할 때, 뭐, 5월 5일자로, 뭐 뇌물을 줬다고 할까? 그 뇌물로 해 볼게요 그럼 진짜. 뇌물을 준 사안이 뇌물로 박스해 보죠. 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건 좀 장기간이니까. 뇌물을 5월 5 일에 너 뭐 어린이날인데 그 공무원 만나서 어린이한테 인형을 줬는데 인형 뜯어 보니까 현금 다발이 나왔다. 그래서 2024년 5월 5 일에 너가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5월 31 일자로 너한테 행정처분을 한다. 라고 이제 이유 제시를 하면서 이 행정처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을 한 5월 30일 됐고 그냥 이걸 잘 구분하지 않고 쓰긴 해요. 언제 네가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한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입찰 참가 자격 진짜 한다고 해봐. 근데 아까도 사실 이 설명이 필요하거든.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 아까 처음에 들었던 사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였죠. 요거를 중간에 너 뇌물 줘서라는 못 바꿨죠. 그러면은 처분사유 기본적 사실관계 다르니까 요렇게는 못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기속영역점에서 이게 나온다. 한 번만 조금만 들어봐. 어차피 필요하니까. 얘한테 행정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어요. 너 입찰에 들어오면 안 돼. 제한 처분을 했어. 부정당업자 제외 처분이라고 해. 그럼 취소 소송을 누가 걸었죠? 소송을 이제 원고가 되는 거는 이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제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고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거는데, 피고가 든 이유가 너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야라고 했는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뇌물은 진짜 이유가 됐던 거야. 그걸 바꾸고 싶은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기본적 사실관계 다르니까. 뭐 새로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원고가 이겨. 피고가 졌죠. 그럼 피고가 소송에서 지면 원고가 청구를 받아주는 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럼 피고는 졌으니까 따라야 돼. 이때 따르는 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런 일은 없었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우리가 졌을 때 따르는 힘은 그 시점이 뭐냐면 이 대상이 되는 이 처분의 하자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오히려 "뇌물을 줬잖아."라는 말은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 소송에서 써 보려고 그러니까 카드를 처음에 내가 얘한테 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라고 한 요 카드가 틀렸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 중간에 피고는 이거를 까만색 카드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법원은.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라는 거야. 고스톱을 칠 때 2장 친 거야. 집어넣으라는 거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빨간색을 잘못 친 거죠. 잘못 맞춘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 소송에선 그럼 다음 판에 이제 2 라운드에서는 "너 뇌물 줬잖아." 뇌물 준 사실관계 있긴 있는 거야. 그럼 "뇌물 줬기 때문에 너 입찰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돼, 안 돼? 돼. 왜? 판결의 기속력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아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를 유지해 달라가 소송 중간에 네가 바꿀 수 있는 범주란 얘기고 앞에 요 주제는 그렇다면 네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했느냐 말았느냐라는 거는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된 그 처분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중간에 다른 쟁점은 끼워 넣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했어. 지금 처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처분이야. 부정단 업자 제재 처분. 제가 잘못 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너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요렇게 한 처분이 있어. 근데 중간에 법이 막 바뀌어. 그러면은 요때 법이 개정된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말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는데 이렇게 얘는 워낙 잘못한 거잖아.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린벨트에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공작물 같은 거 이제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었어. 근데 얘가 그 그린벨트에서 그런 걸 못하게 규제하던 시절에 그걸 어기고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 때문에 과징금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에서는 이제 해도 된대.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법이 바뀌었잖아. 해도 된다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야? 이거 좀 어렵죠. 다시 얘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했어.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 그 앞에 거는 잊을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처분을 하는 시점에는 그 처분을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법은 계속 바뀌잖아. 지금 종부세가 아시죠? 종부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올리려고 하고 지금 대통령은 또 이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너무 세다 이래 갖고 또 줄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뀐 건 아니지만 국회가 이제 민주당 다수석 되면서 종부세가 이제 오히려 다시 강화될 거라고 지금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정처분을 했어. 얘한테 세금 부과 처분을 했어. 근데 이후에 뭐 정책이 바뀌어서 법 개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처분할 당시에 종부세 이런 게 맞았어. 내는 게.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요게 좀 느슨해지는 구간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했던 처분이 위법해져? 아니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에 그때 있던 제도로 처분을 잘 한 거면 그 이후에 법은 뭐 정책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영향을 안 받아. 자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다. 거부 처분 뭐 어떤 처분이든 간에 이 처분을 잘했냐 못했느냐는 기준이 뭐야?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 처분하는 시점에 난민 인정 판례가 있거든. 난민 인정을 거부를 했어요. "너 난민 요건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나라 안전해 보여. 너 뭐야? 너 왜 여기까지 도망갔어? 너 그냥 개인적인 살인 사건 아니야?" 이러면서 난민 인정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해 봐.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난민 인정을 이게 행정청이 먼저 하잖아. 여기서 난민 인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있단 말이야. 거절할 때 진짜 잘했어. 그 나라 별로 안 위험해. 요렇게. 근데 그래서 난민 인정이 원래 진짜 잘한 구지인데 소송하는 전에 막 전쟁이 나. 막 전쟁이 나. 그래 난민 인정 거부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로 가. 가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재판부가 "아니 왜 그때 난민 인정 거부했어? 애 죽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반대도 해 봐. 난민 인정 거절을 한 거는 잘못한 거였어. 난민 인정했었어야 돼. 근데 우연히 요 상황에서 평화가 왔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우연한 게 되잖아. 다시 한번 난민 인정을 거절했어. 그냥 잘한 거야. 그때 안 위험했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세무사가 되려니까 행정부 쪽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구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내려서 거부 처분을 한 거야. 그 이후에 우연히 그 나라가 전쟁이 터지든 아니면 전쟁이 터진 게 없어지든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 거부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난민 인정 거부하는 시점에는 거부한 게 맞았는데 이 난민 인정 거부하는 처분을 잘 오케이 한 건데 재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막 위험해졌어 그 나라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 돌아가다가 사망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 거부가 위법해지냐고. 그게 아니잖아. 거부 처분을 다루는 소송에서 위법하다는 관점은 지금이 아니라 요 시점 원래 처분 시. 1번하고 똑같은 거야. 됐어요? 개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 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 다 말이 좀 다른데 처분 후에 법 개정이 있었어? 그러면은 개정된 법을 반영해? 아니면 반영하지 않아? 이게 한 번만 이해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사람을 4 살짜리 꼬마애가 왜 불장난하다가 옛날 동화 같은 거야. 그 오두막이 다 불타 가족이 죽었어. 근데 요게 이 아이가 걔는 살아남아서 4 살짜리 꼬마아이가 옆에 숲이 있어 갖고 일로 넘어가서 늑대 소년이 됐어. 이게 늑대 소년처럼 이렇게 자라서 발견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어요. 이제 끝까지 문명 사회에 못 들어오고 거의 뭐 생고기 먹고 막 그렇고 막 그러거든. 언어 능력도 거의 개발이 안 되고. 근데 이분이 딱 이제 어쨌든 늑대 소년으로 커서 40 살에 이제 이런 사람을 발견한 거야 사람들이. 거의 늑대와 한 몸이 됐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불장난하다 사람이 죽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럼 40 살의 나이에 어른이 방화범인 것처럼 재판을 할까? 아니 재판을 안 하겠지. 그래 재판하는 시점은 아무 기준이 안 돼요 사실. 재판하는 시점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에 법과 제도대로 했는지. 개정된 법은 우연히 개정되는 거니까. 거부 처분할 당시에 적법했는지.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야. 계속된 어떤 효력 있는 처분이든 뭐든 간에 처분은 처분시. 지금 계속 똑같아요. 근데 봐봐. 4 살짜리 애가 불 질러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이제 40 살이 된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40 살짜리 사람이 방화범인 것처럼 재판하지 않겠고 4 살이니까 아예 재판도 안 하겠지만 근데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사람들이 분석한다 봐요. 지금 이 시점에 40 살이 된 요 거의 늑대와 한 몸이 된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옆 동네에 사는 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어떤 꼬마애가 실종돼서 개시씨는 못 찾았다는데 혹시 그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일에 대해서 와글와글 떠들어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증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낸다고.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는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하는 중간에 낸다고. 뭐가? 처분에 대한 입증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 제가 여러분 지금도 예쁘죠? 그냥 나이에 비해서 예쁜데 저도 20살 때 있잖아.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이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 약간 뭐 피부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속일 수가 있잖아 좀 젊어 보이게. 근데 60 됐어, 80 됐어? 그럼 제가 20대 때 사진 보여주면서 "저렇게 생겼었어요." 이러면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겠지만 봐봐. 내가 지금 내 사진을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저 그때 그렇게 생겼었어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20대 때 사진 보고 깜짝 놀랄걸 아주 예뻐서. 농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일에 대해서 지금 입증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사고 있었을 때 왜 사고가 아니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뭐 설계 조면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의 사진이나 증언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증거를 채집하는 사실심 1-2심 끝에까지 자료는 낸다고. 언제 일에 대해서. 처분이 있었던 그 시점에 대한 자료를 이제 이때 일에 대한 자료가 뒤늦게 나오니까 이 자료는 처분 시에 있었던 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미드나 이런 데 보면은 미제 사건 막 있을 때 콜드 케이스래 가지고 미제 사건인데 나중에 그걸 파헤치는 미드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젊은 날의 배경으로 있다가 그게 블랙 영화 그러니까 그 까맣까맣게 그 뭐죠? 색깔 없이 했다가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게 그때 당시에 젊은 남녀인데 지금 할아버지가 된 분을 찾아.
그리고 뭐 지금 과학기술 능력으로는 그때 못 찾았던 것도 감식이 돼. 뭐 DNA라든지 뭐 혈흔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일을 분석을 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증은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중기시까지. 그 말이야.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처분 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처분 시에 대해서 보는 거야. 4번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행정소송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소송은 들어본 적 있어요? 항당민기, 공권력에 항거하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세금부가 그럼 이걸 취소해 주세요. 무효 확인해 주세요. 혹은 내가 신청한 게 좋은 거가 있는데 안 줘. 부작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은 월급 달라는 소송, 공무원이. 그다음에 민중소송은 공익소송,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다툼인데 거의 없어요, 이게. 자, anyway 어쨌든 부작위법 확인은 이런 건데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계속 대답이 없어. 아니 왜 씹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제소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소송을 끝에까지 해서 이 재판부가 이거 이렇게까지 씹으면 절차적으로 나빠요라고 절차적으로 이 내용은 안 봐. 어떤 내용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오래 씹으면 어떡해요? 절차적 심리설인데 그러니까 얘는 봐봐 아직. 그래서 부작 위법하기는 처분이 없는 거야. 소송의 대상이. 그지? 처분이 없는 거야. 그냥 왜 대답을 안 해줍니까? 그 부작위는 위법합니다.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 날 때까지 대답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특강 때 이것도 다 해드렸어요. 해설은 지금 제가 직접 작업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요 해설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 분들은 이제 저랑 10여 년 같이 해서 정말 딱딱 맞는데 확실히 이거는 깊게 내서 이분이 진짜 명문대 나오고 진짜 실력자거든요. 근데도 조금 놓치신 게 있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내가 참 잘해. 좀 이따 얘기해. 또 나왔어. 이게 왜 이렇게 재탕되는지 알아? 하도 낼 게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당연한 건데 자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은 재량 일탈남용은 좋은 뜻인 것 같아. 부모가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재량이 있잖아. 근데 부모가 이따구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말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재량 일탈남용은 나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요라는 주장은 누가 할까? 소송을 건 원고가. 그러니까 처분을 효력을 다투는 자. 여기서 과징금이라고 해도 돼요. 과징금은 부당한 이득, 다막 같은 거 했을 때 그 이득 박탈하는 행정처분이고 뭐 이제 영업정지 처분. 그럼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러면서 예전에 신라면 블랙이 과징금 280억 먹었었어요. 처음으로 라면값을 1,000원 이상 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속였다 소비자를 기망했다 해서 공정위가 부당이득 박탈로 과징금을 때려서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농심 사장님이 너무 화나서 신라면 블랙을 단종하시겠다 그랬어.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야. 단종은 안 하셨어요. 나중에 너무 잘 팔려서 싸이가 막 광고가 됐었는데. 저 라면을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 밀가루 소화력이 좀 약해서. 근데 신라면 블랙을 딱 먹었을 때는 항상 진짜 한창 바쁠 때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단종될까 봐 한 박스 사서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질린 이후로 안 먹는데 자 봐봐. 과징금 소송 안 하셨는데 285억 과징금이라고 봐.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소송을 걸어. 그러면 원고가 누구야? 그 회사죠. 농심. 아니 그러니까 안 거셨어. 근데 그럴 때는 아니 이거 진짜 맛있고 다른데 왜 우리한테 이걸 빨간색을 까만색으로 바꾼 거에는 이게 뭐가 우리가 속였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야. 지금 공정위가 행정청이 되거든 이럴 때는. 그럼 공정위가 야 우리가 너한테 재량행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게 딱 일의적으로 한 개일 때가 기속행위고 법에서 그런 어떤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좀 선택권을 행정부에게 주는 게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는 그러니까 좀 행정부가 힘이 좀 권한이 세지는 거죠. 그럼 이 과징금이 너무해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너무해 할 때 그런 말투야. 재량의 행정부의 재량을 일탈, 집 나갔다, 법에 정한 걸 넘어섰다, 남용 너무 나쁘다 이거야. 자 그러면 원고가 입증하는 거죠. 우리는 기술 개발해서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속였다고? 이렇게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원고가 주장하지. 이거를 공정위가 야 우리가 너한테 과징금 부과한 거 너무했지 이렇게 입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파란색은 파란색 주장을 해야 되고 빨간 걸 주장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량 일탈남용이 그 처분이 어떻다는 뜻이야. 위법하니까 처분이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어려워. 국어야 국어.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앞에 있거든. 행정심판에서 연습게임 삼아서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약식이어서
뭐 필요적 잔치 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한 번 연습 삼아서 행정심판해서 졌어. 아, 몸 좀 풀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제대로 싸워봐야겠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까지도 잘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행정심판에서 졌잖아. 뭐 언니랑 싸울 때 요번에 터졌어. 그럼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저쪽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야겠다. 이게 뭔가 새롭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 행정심판에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또 안 하면 또 질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지금 행정심판이라고 이게 내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한 번 졌어. 그럼 거기서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절차를 말했었어야 되는 거야. 절차하자를. 그럼 소송을 건 이유가 뭐야? 다시 다투려는 거 아니야. 소송에서 그 주장을 해야 이기지.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을 할 시간은 필요해. 그럼 지금 2 번하고 4 번은 똑같은 거야. 행정처분이 위법한 거 처분을 놓고 싸울 때 "이거 지금 빨간색이다. 재량의 일탈남용인데 이거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된다." 이거 원고 입증하고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너는 무슨 헛소리야. 이거 적법한 거야." 이건 누가 입증해? 피고가.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너한테 유리한 거 나는 나한테 유리한 거 입증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집행정지 해 주지 마세요. 행정 이건 주제가 여기 주제가 아니야. 출제원이 내다 보니까 선지가 남아서 그 약간 그건 여러분 시험이 우리 과목이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너무 이제 범위가 이제 적은데 40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중복되게 한 시험에서 이걸 여러 번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정 판결은 이 사람이 사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멈추기에는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고가 소송 건 게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럼 원고가 원래 소송 건 사람이 이겨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행정처분 하나를 없애면서 같이 연결된 처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봐.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면 돼.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진행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어. 조금 그래서 얘는 작은 하자를 다투는 취소 소송에서만 있어. 무효 확인 이런 데는 쓰는 제도는 아니고 원고 말이 맞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요. 뭐야? 원래 처분할 시점에 잘못이 있긴 있었어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얘기야. 처분 시에 잘못이 있는데 이거 재판하다 보니까 또 3, 4년 가서 인제 와서 이걸 다 취소해서 원상 회복하는 게 좀 너무 공익을 해쳐. 이거는 뭐냐면 사정 판결의 필요성. 그러니까 뭐야? 사정 봐서 지기하는 거야, 원고를. 근데 지기하면 원고가 너무 화나겠죠. 그래서 사정 판결은 이제 원상 회복하는 형태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이기지 말고 지라는 거야. 대신에 미리 원고가 있게 된 손해의 방법을 조사하고 대신에 너는 이 행정소송 말고 손해배상을 걸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고는 이렇게 사정 판결할 것 같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행정소송에다가 병합을 하라고. 소송을 꼭 한 번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 소송이 이 행정처분이 위법해요라고 원고가 소송 걸었어. 근데 지금 법원은 보니까 얘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을 업기가 그래. 그러면은 얘 원고로 하여금 약간 병합을 유도를 해서 얘가 이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거야. 아, 그럼 손해배상이라도 해두던가. 그래서 주된 소송을 행정소송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소송 쪽에다 지금 하고 있는 원래 소송에다가 묶어도 된다 이거야. 자, 이게 조문인데 지금 처음 읽으시면서 바로 풀어서 좀 어렵겠지만 조문을 좀 안다고 생각할게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볼게. 한 번만 조문 더 볼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요. 그럼 이겨야 되죠.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거를 다 취소해 버리면 너무너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 그럼 여기서 법원은 알아서 기각할 수 있죠. 조문이 없지만 조문이 신청이냐 기권이냐 이런 말 없지. 근데 판례가 해석상 직권으로도 해요. 자, 1번 선지 봐봐. 요걸 수업 때 다뤄야 더 쉬워지는데 조문 없지만 판례가 직권으로 해요. 알아서. 왜냐면 공익을 알아서 고려하는 거죠. 야, 여기서 네가 이기면 너무 공공복리를 해쳐. 이 기준은 뭐야? 판결시. 끝나갈 때. 그다음에 근데 이거 진짜 네가 지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판결의 결론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 제가 아까 조문이 좀 빨리 넘어가는 봐봐. 이 경우 사정 판결 할 때 결론이 주문이야. 제목에 이 처분 행정부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써줘야 돼. 원고가 맞는데 네 말이 맞는데 그걸 최소에서 원상해 보면 너무 그럴 때는 지기할 수 있고 대신에 판결 결론에는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었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국가배상 갔을 때 되게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잘못한 거, 행정부가 잘못,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아직 안 해왔지만 주문의 위법을 명시해.
그러니까 사정 판결할 때 아까 조문에 미리 원고가 있게 될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야 돼. 그다음에 뭐가 틀렸냐면 손해배상 맞아. 안 어려워. 취소 소송 쪽으로 병합할 수 있대죠. 어차피 취소에서 지게 하고 손해배상에서 이기게 하려는 거니까 이쪽 법원에 섞어도 된다. 어려워 쉬워? 그래 이 정도야. 행정소송법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설명 좀 듣고 공부하라고. 근데 46번 같은 경우는 막 쉬운 건 아니고 이런 거다.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쌍쌍바 먹어봤죠? 쌍쌍바는 나눌 수 있죠. 근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약간 콘이라고 하나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나눠 먹는 거 너무 싫어 아기 때부터. 먹는데 자꾸 한 입 달래. 이거 침 묻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처분도 얘가 이렇게 잘 쪼개지는 게 있어요. 세금 같은 게 잘 쪼개지고 정보 공개도 봐봐. 이게 공개가 가능한 정보고 이건 비공개해야 될 정보들이 섞여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공개, 저 부분은 비공개 이렇게 지우면서 공개하라고 가분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의 행정처분 같지만 왜 분양전환 승인이라고 임대주택 살아보다가 이제 분양받는 형태에서 요 가격 결정할 때 뭐 누구는 뭐 이사 가고 누구는 다투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처분처럼 보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도가 나는 이거 취소해 달라 이러면 요것도 나눠진다고. 이건 근데 사실 딴 시험 안 나온 거여서 좀 어려운 판례야. 근데 제가 아까 콘이 브라보 컨 그래서 약간 친문이 붙어서 나눌 수 없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조금 별론데?' 라고 해도 이거를 만약에 법원이 이렇게 잘라내면 재량이 아닌 게 돼. 그래서 이거는 다 취소할 수밖에 없어. 재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유를 하면 제가 이제 사법시험 보고서 좀 아르바이트 할 때 관공서에서 어린이날 막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학의 날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행사였거든. 그래서 애들이 뭐 만들고 이런 걸 좀 유치원생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였어. 근데 저도 도우미 아가씨로 들어가 있었지. 요 얘가 너무 예쁘장해서 요 뒤에 가서 서 있었는데 얘가 남들보다 되게 샤이하고 되게 못해. 그래서 나는 이제 육아 지식이 없으니까 언니가 도와줄게 해서 했다. 나한테 쉽지. 뭐 재밌지. 그러니까 얘가 한 30분 있다가 끝나갈 때쯤에 정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오열을 하는 거야. 으아 이러면서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 엄마가 뒤에 있거든. 엄마들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마다 걔 생각이 나. 내가 걔 이제 아가씨겠다. 그지? 재량의 일탈남용. 지금 내가 걔 재량을 존중을 안 한 거야. 걔가 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한 거를 그거 아니야 해서 내가 다 해 줄게. 가진금부까지.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면 이거는 재량을 무시하는 게 돼서 법원이 일부 취소를 못 해요. 이해돼? 재량행위라고 했을 때는 법원은 이거를 나누면 가분성이 없는 거야. 나눠서 이게 답이야 이러면 재량이 아닌 게 돼. 이해돼? 그거야. 자, 47번.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기속력은 지면 따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조문 좀 볼게. 그 기속력 조문 있어 없어? 있죠.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간다. 대상이 있고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 영업정지 처분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얘가 취소소송 걸어. 그럼 취소소송 걸어서 확정됐다는 거는 소송 건의가 이긴 거야. 그지? 취소됐다는 얘기가 행정청이 진 거지. 여기서 행정처분, 세무사 된 다음에 여러분이 세무사 하다가 면허가 정지돼. 그죠? 그렇게 약간 좀 감정이입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 못하냐. 자, 변호사나 변호사 면허가 없지 않는 게 내가 처음에 사회적 변호사 할 때 그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몇몇 사무실이 있는데 그때 변호사들 중에 자기가 박탈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돈 벌다 보니까 뭔가 줄타기 뭐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이 뭐 들고 쳐서 책임을 져야 돼서 이게 변호사 면허가. 그다음에 제가 아는 또 분은 개인정보보호 검사였는데 유출로 파면당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한동안 변호사 못했을 건데 지금은 뭐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인생이 있잖아. 시험은 시작인 거예요. 시험 이후에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내 주변에 누군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살다 보면 그러면은 이거 너무하잖아. 억울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권 걸었는데 이겼어. 그러면 이제 행정청은 이 같은 이 처음에 들었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안에서 이걸 반복하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얘기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신청한 게 있어. 신청한 게 거부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야. 다시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조금 상황이 다른 게 1항은 대상이 영업 취소 처분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그냥 없어져요.
자동으로. 이것도 형성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신청한 게 거절. 이거는 뭐냐면 사실 시험에서 떨어진 거거든. 허가도 그렇지만 그래서 신청한 게 거절됐어. 거부 처분 최종에서 이기면 거부가 없어진 거지 나한테 아직 대답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처분해야 돼. 절차하자 때문에 취소돼도 절차는 다시 밟아야 되고. 그래서 기속력을 반재결 이러거든. 반복금지. 그리고 기속력 잘 봐봐 조문에 행정청 다시 조문 그 30조 1항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피고도 있지만 관련된 행정청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누가 이긴 거야? 소송을 건 원고가 이긴 거죠. 그럼 행정부가 진 거야. 원고가 이기고 행정부가 지는 거 뭐라 해? 인용. 이겼다!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사기자. 이게 인용이야. 소송을 건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였어. 그럼 행정부가 진 거야. 왜?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는 거니까 거기서 취소가 됨으로써 원고가 이겼어. 그럼 행정청은 우리가 잘못했건 나의 실패군. 이거를 따르라는 거야. 즉 따르라는 그 힘, 구속력이라고 해. 따르라고 한 힘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겠죠. 행정청에게 미치겠죠. 다시 조문이 좀 밑에서 붙어 있었으면 좋겠대 화면에서. 자 처분을 그냥 읽어도 돼. 지금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 오늘 처음인데. 그러니까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행정부가 졌을 때. 자 봐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독립기관이고 사법부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빠. 그치? 그래 행정부는 따르기 싫어. 행정부 힘세거든. 그러니까 법에서 뭐야. 따라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행정부가 소송의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사법부가 니네를 지게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기속력은 행정부가 소송에 졌을 때 따르란 힘이야. 그러니까 행정부에게 미쳐 행정부. 그러니까 봐봐. 소송에서 이제 정답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기속력에 따라 행정부는 잘못한 걸 고쳐야 돼. 기속력의 내용 3가지를 반재결 이러거든. 그 처분을 반복하지 마. 반복 금지. 그리고 아까 시킨 거 있으면 재처분. 그리고 결과 제거. 뭐 파면시킨 공무원이 있는데 파면이 취소되면 복귀를 시킨다든지 세금이 취소되면 압류한 거를 돌려주라든지 그래서 결과 제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 5번이 틀린 답인데 5번이 왜 틀렸을까? 지금 밑에 조문하고 잘 비교해봐. 밑에 조문에서 뺐거든요.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뭐가 틀렸게 5번이 난이도 있는데 옛날 기출로 있어요. 자 봐봐 시간 없으니까 봐봐. 이 양의 판결의 취소된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일 때 행정청은 다시 해야 돼. 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 판결의 취소된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거부 처분이어야 돼. 진짜 말장난이죠.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뭐야? 내가 신청한 걸 인용은 뭐야? 받아줬다는 뜻이야. 그럼 왜 소송 걸어? 그러니까 여기가 거부여야 돼. 표현이. 이 실체적 이명은 그냥 함정이고 이거 아니고 내 중간은 거부 처분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해야지.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거부인데 이걸 인용으로 바꾼 거야. 그냥 인용 받아줬을 때가 아니라 거부.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은행으로 전 갖고 있거든요. 한 3만제 갖고 있는데 거기 하나 있어. 죄송합니다. 저 웬만하면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 기출로만 할 거긴 한데 약간 한번 확장하는 커리를 제가 가져갈 거예요. 보면 느끼겠지만 지금 효율적이어서 빨리 기출 전체를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여기서 약간 난이도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좀 방을 더 할까 싶기도 하고 하지 말까? 자, 그래서 강의가 뭐 30일 총 해야 그 정도인데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을 제3자한테 드리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만 생각해. 연탄공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 갑이. 그럼 얘는 좋지. 자기는 이걸 돈 벌 거니까. 근데 환경오염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싫어. 이런 걸 복효라 그래요. 효과가 복수야. 얘는 수익적이고 얘는 침해적이야. 그럼 을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소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불리하니까. 이게 뭐 반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것 때문에 암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갑 거 잘못 나간 거다라고 취소선 걸어. 그래서 을이 이겨. 그러면 누구 게 없어져? 갑자기 얘 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유의할 건 뭐냐면 제3자가 서로 바뀐다? 저한테는 남이죠. 우리 학생분한테는 제가 남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맞잖아.
우리 촬영자한테 제가 제3자고 그죠? 우리가 이게 서로 바뀌잖아요. 봐봐. 연탄공장어가가 갑에게 나갈 때 을을 제3자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을이 소송을 걸잖아? 그러면 갑자기 입장이 을로 바뀐다? 그러면은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효력이 갑에게 미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3자효라고 그래. 갑을 전제로 얘기할 때 을을 제3자라고 하는데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효과가 갑한테 미치는 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럼 소송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내도 똑같이 제3자가 있는 거야. 소송 걸면서 멈춰주세요. 그러면은 갑 쪽이 멈추잖아.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한 걸 취소해도 마찬가지 제3자예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이지 기각했어. 자, 기각은 뭘까? 기각은 원고가 진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는 거를 인용이라고 했죠. 그럼 대상이 과세처분인데 취소소송에서 졌어. 그럼 소송을 건 원고가 지고 피고가 이겼어. 그럼 이 과세처분이 어떻다는 뜻이야? 굿? 생각해봐. 법원이 이걸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청구를 안 받아줬대. 그러면 피고가 주장하는 게 아까 저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거죠. 법원의 결론은 저 처분이 적법하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게 기판력이야. 판결의 결론이 기판력.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자 취소소송 지금 여전해요. 그럼 소송에서 졌어. 똑같아. 취소에서 청구가 졌어. 그러면 처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적법하다는 얘기지. 지금 4번하고 5번 거의 똑같아. 그러면 적법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항당민기라고 했을 때 치무부 있었죠. 이거 한 번만 해볼게. 그럼 취소소송은 이게 이길 때 하자가 10이오면 이겨.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똑같은 대상을 갖고 소송 갈 때 하자가 10이 아니라 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하자여야 돼. 그러면은 취소소송에서 지금 졌어. 취소소송에서 졌어. 피고가 이겼어.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 그럼 해당 처분이 어떻다는 뜻이랬죠? 적법하다는 뜻이랬죠. 그러면은 무효는 꿈도 꾸면 안 되겠네. 10도 안 돼 하자가. 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취소는 걸었어. 근데 피고가 이기고 원고가 졌어. 다시 여기서 가세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취소가 되고 피고가 이기고 원고가 졌어. 이 처분이 어떻다고? 적법해. 그러니까 하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무효 확인은 이길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동네 축구에서도 안 돼. 그러면은 세계 경기에 나갈 수 있을까? 안 돼. 그 말이야. 여기서 졌어. 그러면 무효 확인에 미쳐. 무효 걸지 말라고. 다시 취소소송에 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게 좀 중요 과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점수를 빨리 낸다는 관점에서 외워주는 게 좋은데 원고가 졌어. 원고가 지면 기각이라 그래. 그럼 처분이 어떻다니까 적법. 요걸 외워주는 게 좋아. 깍깍. 발음 끼워. 기각이면 처분이 어때? 적법해. 그럼 원고가 이겼어. 그러면 저 처분이 어때? 위법. 제가 여러분이면 발음 끼워 외울 거야. 위법 이렇게. 채도를 아까 썼구나. 글자를 하셨어요. 이따 다시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49번. 자, 항당 민기의 민중소송하고 기간소송은 항당 민기, 요거는 객관소송. 그러니까 뭐냐면 항고소송은 나의 어려움, 내가 받은 행정처분, 저로 하면 뭐 변호사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제가 소송할 만한 일이겠죠. 세금이 어마어마했다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내가 공법관계에서 받아야 될 돈을 다투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해관계인데 요거는 나의 소송이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남의 결국 국가도 남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소송은 열기주의. 법에서 정해놨을 때만 법정주의. 그러니까 요게 법이 정한 경우에만 법이 정한 자만 대표적으로 민중소송이 선거소송이에요. 선거가 썩었어. 국민투표 모의하게 소송. 그런 게 민중소송.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거의 없어요. 조문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적인 민중소송의 예가 제가 말씀드린 선거소송, 당선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주민소송 이런 게 민중소송. 여기는 그 예시를 그냥 알고 있는 게 끝이고 얘 봐봐. 민중소송 기간소 법이 정한 경우에 법에 정한 자에 한해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조문이 너무 없으니까 46조로 거의 시험을 내는데 봐봐. 이 소송을 거는데 조문이 없어. 여기서 이 안에서 뭔가 취소를 구한다면 취소를 준용해라. 뭔가 확인을 구한다면 확인소송 무효나 부작위법 확인 준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사소송 이게 다야.
우리 홍길동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 되고 형을 형이라고 하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맨날 이거야. 그냥 자답게도 이거야. 확인을 구하면 확인을, 취소를 구하면 취소를. 자, 50번. 여러분 몇 번 반복하는데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어. 원고가 이겼어. 피고가 졌어. 기속력 생겨 안 생겨? 다시 피고가 졌어. 진 피고가 따르라는 게 뭐야? 기속력. 피고. 그러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댔죠. 아까 기속력 조문, 물론 이제 처음 봤으니까 아직 못 외우셨지만 기속력 조문계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돼 있었지. 그게 아직은 못 외웠으니 조금 보고 볼게요. 자, 여기서 취소됐어. 원고가 이겼어. 그러면 그 사건의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죠. 그러니까 그 처분을 이제 반복하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려면 사실 주문, 판결문을 쓸 때 이제 법원 이름 쓴 다음에 주문,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1, 2, 3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보려면 주문 및 주된 이유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해야 된다고 한 거 있었죠. 아까 여기가 인용으로 해서 됐었잖아. 그러니까 재처분을 안 해. 그럼 이어지는 논점이 이제 간접강제라고 있어요. 행정소송에 간접강제라고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 돈을 내셔야 돼요 라고 해서 이게 이어지는 주제가 간접강제고, 심판법은 여러분이 안 하시는데 심판법에 보면은 이건 이제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직접 해버려요. 요 제도가 없어요, 행정소송에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 안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없다고, 그냥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시킨 게 있는데 시킨 걸 안 해. 그러면은 직접 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 간접강제. 그리고 아까 이제 그걸 좀 써볼게. 근데 이걸로 해볼게. 군부대장 동의. 그 아까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입찰장 자격 제한했다가 뭐 나중에 뇌물을 줬어요. 이렇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면 안 된댔죠. 그러면은 다시 언젠가 세월이 가서 얘한테 행정처분할 때 뭐 시간적으로 제척기간 뭐 이런 거 안 걸려 있으면 너 뇌물 줬잖아 라고 해서 입찰장과 자격 제한해도 돼, 안 돼? 이게 이런 거야. 고스톱을 칠 때 한 카드만 썼어야 되는 두 개를 다 친 거야. 그러니까 두 장을. 그럼 한 장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었어. 처분사에 추가 변경 줬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트 안 쳐봤어? 고스톱 두 개가 있어. 그럼 한 개만 쳐야 되는데 두 개를 실수로 돼서 애들이 다 내 판을 봤죠. 나가리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나머지 한 장 넣었어. 그럼 마지막 이 한 장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고스톱 안 쳐봤구나. 고스톱 칠 때, 우리 여러분, 고스톱, 우리 촬영자, 우리 고스톱 칠 때 실수로 두 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한 장 다시 집어들잖아, 그치? 그럼 그 장 마지막에 남들 다 봤지만 결국 쳐 안 쳐? 치죠! 그거야, 5번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 사유야. 그거를 내가 지금 행정청이 어쨌든 실수로 소송에서 뭔가 말을 했다 어쨌든 간에 보여줬어. 그래도 처음에 들었던 처분의 사유랑은 달라. 아까 처음에 들었던 사유가 뭐였냐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는 너에게 입찰청과 자격 제한을 해. 근데 요 소송에서 너 뇌물 줬잖아 이렇게 말 바꾸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죠. 그럼 이거는 카드를 떨어뜨렸지만 앞에 소송에서 못 쓴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원고가 맞고 피고가 틀린 게 돼. 그럼 피고가 이제 받게 되는 기속력은 뭐냐면 처분실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대놓고 말을 안 듣는 게 되잖아. 법원이 한 말은 뭐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청과 자격 제한하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행정청이 소송에서 지고 갑자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 너한테 입찰청과 자격 제한 또 할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너 뇌물 줬잖아 라고 해서 입찰청과 자격 제한을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되지. 그 얘기야.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본조사에 동일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앞에 소송에서 태워보려고 했는데 못 태웠어.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원래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당사자도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행정처분 해도 된다고. 진짜 이해 잘한다. 진짜 어려워. 이거 한 3회도 넘어가 이해하거든. 되게 잘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긴 한데 2017년부터 9급 시험에도 다 나와서.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서는 약간은 해준다는 마음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사실 여기서 앞에서 그걸 써서 한 건 이게 있었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릴 거야. 뭐냐면 말로 할게요. 처음에 군부대장의 동의를 안 받아왔다고 해서 석유 판매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유소하고 싶은데 군부대장 동의 이런 거 제도가 요구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뭔 군부대장의 동의냐 해서 군부대장의 동의가 뭔 소리냐 이러면서 소설 원고가 걸었어. 그러니까 피고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됐던 이유야. 그래서 피고가 뭘로 바꿨냐면 옆에 탄약창이 있었어. 자, 이 말을 여기서 바꾸면 안 되죠.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원고 입장에서는 탄약창이 있다고 했으면 소송을 안 걸었지. 탄약창 있는 데서 주유소 하고 싶어요? 같이 터지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약창이라고 해서 원고 소송을 안 걸었었기 때문에 앞에 소송은 이걸로 끝내. 그럼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럼 탄약창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소송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거부해도 돼.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어떠냐면 그 소송 안에서 새로운 쟁점을 태우지 말라는 얘기야. 소송 비용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럼 거기서 원래 추가하려고 했던 진짜 말이 되는 이유는 나중에 쓰라는 얘기야. 영원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속력 이렇게 막강한 힘도 또 아니야. 자, 무효 등이 뭐냐면 존재, 부존재, 무효, 유효 확인이거든. 네가 원하는 확인의 말투가 대표적 치무부의 369, 369 치무부. 무효 확인은 행정처분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유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처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인적 면허면 사람이 죽으면 실효고 대물적 면허는 폐업하면 실효거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효력을 잃으니까 실효, 효력을 잃었음을 확인해 주세요. 무효, 유효, 처분이 존재함을 확인해 주세요. 처분의 부존재함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등에다가 5가지를 태울 수 있다고 보거든. 봐봐 그럼 무효, 유효 확인, 실효 확인,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자, 2번은 없어요. 무효 등 확인 소송 안에 안 들어와요. 오케이? 이것도 기출이 꽤 있는 애다. 자, 52번. 무효 확인도 이제 가분성 있으면 일부 취소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치무부의 그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에 준하는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사소송은 봐봐. 내가 개가 있는데 개를 누가 데려갔어? 그럼 개를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 개는 나의 개임을 확인해 주세요 해야 돼? 확인해줬다고 쳐봐. 근데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걔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확인의 소송은 조금 쓰잘데기 없는 소송.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걸 다 내가 돈 받을 그럼 이렇게 할게. 내가 돈을 받아야 돼. 내가 뭐 학원 끊었다니 환불 받기로 했는데 잘 안 줘. 그러면은 돈을 돌려도 내 돈 돌려도라고 해야 돼. 내가 돈을 20만 원 환불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해야 돼. 확인을 해도 안 주면 돈을 돌려도 라는 이행해소를 걸어야 돼.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은 내가 이제 청구 취지 말투를 정해서 들어가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말을 할 걸 요구를 해요. 네가 원하는 게 이거 해줘. 이런 가끔 남녀의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말을 좀 돌려서 해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너가 해주면 좋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인데 이게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청구 취지를 내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근데 잘 보면 항고소송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취소소송을 걸든 무효 확인을 걸든 그냥 어떤 형태적인 문제인 거지 이게 말이 무효 확인이라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취소소송에 준해서 비슷한 소송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소기간 놓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무효로 가서 조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의 높이가 높은.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무효 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헷갈리지 마. 민사나 당사자의 그 확인 아니야. 이거가 제일 큰 논점인데 지금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논점인데 좀 출제 많이 갔어요. 자, 무효가 아니어도 취소 사유라면 이길 수 있거든? 뭔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진짜 내가 세무사로 일하다가 어떤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았어. 여러분 의뢰인이라든지. 그러면은 무효 확인 소송을 거는 게 좋은 거야? 취소소송 거는 게 좋은 거야? 무효는 그러니까 똑같은 승패여도 이길 때 1000만큼을 요구하는 거야. 하자가 1000개.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이 1000이어야지 이기는 거고 취소사유는 10이면 이겨. 그치. 취소소송 걸어야 돼. 근데 무효를 건 거는 뭘까? 무식해서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식해서 무효를 건 거는 무효 확인과 취소의 성격을 몰라서인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원은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유도하고 취소 사유가 있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최신 판례인데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갑에 대한 연탄공장 허가일 때 을이 걸지.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서 갑에 대한 처분 을로 바꿔서 써도 되지. 을에 대한 처분이 아니어도 을 걸 수 있지. 마찬가지. 걸 수 있어. 그다음에 가분성 있으면 일부 취소하듯이 그냥 취소랑 무효는 좀 비슷한 소송이야 사실은. 그냥 이기기 위한 정도 그러니까 잘못의 정도가 뭐 남자친구라고 봐. 얘가 쪼끔만 잘못해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취소송이고 진짜 누가 봐도 거의 뭐 이게 잘못해서 "이건 인간도 아니야."라고야 "미안해."라고 하는 게 무효확인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소송의 요건이야 몇 가지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준항고 소송 비슷하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 가분성 있으면 일부 취소되듯이 가분성 있으면 일부 무효 확인됩니다. 자, 아까 제가 부작 위법 확인은 절차적 심리설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소송의 본안에 가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어 건축 허가를. 근데 부작위 씹는 거야.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잖아. 이렇게까지 국가가 날 씹을 수 있나? 여기서 약간 파란색은 행정부야. 나는 신청했고 그러니까 법원한테 걸었어. 행정법원 "이 부작위는 위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법원은 뭐만 보냐면 시간만 봐 시계. 지금 제가 아까 3시 끝났는데 너무 미안해요. 빨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강의를 잘해서 못해서 죠 그 말은 하지 마. 그거는 법원이 보질 않아. 부작 위법하기는 내용을 안 봐요.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소송이야. 그러면 부작 위법하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판결이 안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행정부는 이 소송 들어오면 행정부는 여기 아까 대답을 안 한 것 때문에 부작 위법하기 소송 들어왔잖아. 그럼 판사가 이제 결론 내기 전에 거절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해도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막고 있지 않아. 그래서 부작 위법 확인 소송 들어왔어도 소송 중간에 대답하면 부작 위법 확인은 각하시켜요. 진짜 황당한 소송이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행정부가 내긴 해. 그러니까 부작 위법 확인까지 갈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신청했어. 행정부가 뭐 되게 우리 대답 안 했다고 쳐. 부작 위법 확인 걸면 대답하겠죠. 뭐 거절로.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소송은 거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부작이니까 뭐 어떤 법률을 안 만든 거를 다루진 않아. 되게 유명한 논제. 내가 특강 때도 했는데 행정부한테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했어. 이 하위법령도 좀 배우시나요? 이제 실무에 가면 하위법도 많이 보실 건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조문을 이렇게 부령이 정해라고 했는데 제정이 안 돼서 이거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 왜냐면 부작 위법하기는 처분을 안 한 부작위. 그러니까 조문이 처분을 신청한 자 이렇게 들어가. 법을 하는 게 아니야. 왜 법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맞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할까? 내가 남자친구한테 뭐 해달라 해서 씹었어? 그럼 부작 위법한 소송으로? 아닌 것처럼 이거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걸 때 대답을 안 한 그 대상이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개별적 처분을 얘기하지 왜 그런 시행령 안 만들어줘요? 이런 소송을 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여러분 소송 중간에 이런 게 있다. 내가 세금을 500만 원 부과받아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원고고 행정부는 피고야. 소송 중간에 피고가 이거 잘못 부과했던 부분이 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정권 바뀌고 그래서 그래. 요만큼은 우리가 잘못 부과했네. 요거는 없애자라고 이제 얘네가 없앴어. 그러면 나는 500을 다 터뜨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러면 소송 중간에 나 처분이 500에서 300으로 줄었으니까 그만큼만 다툴게요라고 하는 게 처분 변경으로 대한 소방결연 제도야. 그러면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넌 나에게 처음부터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어. 없었으니까 중간에 처분이 바뀐다는 말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차적 심리설이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라는 게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위법 확인이 됐다는 건 빨리 대답해 이런 뜻이지 원고가 원하는 그 모든 걸 해주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게 조문을 잘 보면은 신청의 취지가 아니라 판결의 취지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봐봐. 부작 위법은 걸었어. 그럼 법원도 절차적 심리설이지 걔가 원하는 거 해줘라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걔한테 대답할 때도 신청한 대로 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무효 확인은 하자가 1000이어야 이겨. 그럼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취소 소송은 하자가 아까 10이라고 했지만 1이어도 이겨. 그러면 사실 무효 확인보다는 취소가 이기기가 쉽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 소변경 같은 걸 해. 근데 문제는 제소 기간이 있어. 취소 소송은 안날 처분이 있으면 안날 90일 즉 3개월 지나면 소송이 불가야. 그럼 내가 무효 확인 걸 때는 빨리 걸었어. 그 날짜 안에. 근데 취소 소송으로 중간에 바꾸겠다고 할 때는 그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어. 자 그러면은 이건 취소 바뀌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무효 확인 걸었다가 취소로 소변경하면 원래부터 취소였던 걸로 봐줘요.
그러니까 제소 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 아까 말도 좀 이상하게 뺐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에 부작위법하기는 여러분 누구한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있긴 있는데 걔가 거절한 건지 제가 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걔가 나한테 좋다고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아니야 거절한 것 같아. 나 그냥 잠깐 좋아했던 애인데 내가 얘한테 편지를 썼어. 말도 안 했던 애인데 얘가 좀 약간 훅가시 이런 게 좀 멋있었거든. 그래서 쪽지로 이렇게 좋아한다고 썼던 것 같아. 아 남편한테 미안하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말도 한 번도 안 써서 항상 뒤 이러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 근데 걔가 딴 애랑 나중에 사귄 걸 봐서 저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조용히 오더니 자기 머리 쓰다마고 갔어요 손으로. 이건 좋아하는 뜻일까 아니면은 위로해 준 걸까?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게 끝이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누굴 좋아한다고 지금 얘한테 신청을 했어. 그 얘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부작위법하기는 원래 제소 기간이 없어요. 오늘은 거절인 걸까? 아니면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그래서 부작위법하기는 제소 기간이 원래 없어. 근데 부작위법하긴 정단계에 행정심판이 하나 있거든. 그게 행정심판은 좀 비슷한데 말투가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이걸 갔다 와.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서로 봐도 되는데 행정심판을 한 번 했어. 그러면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도가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 그럼 내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나를 씹는 그 부작위에 대해서 일단 행정심판을 해봤어. 쉽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서 결론을 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론을 받아서 소송으로 오는 거니까 시간의 기산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너무 이해 잘한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면 제소기간 제한이 생겨. 이게 다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출이 내년도에도 80% 그대로 거의 나온다고 봐면 돼. 요번 특강 때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논점인데 민사소송 아니다. 이게 아니다. 반대 판례다.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민사소송으로 많이 잘못 걸어. 여러분 짝발인 경우 있지. 골반 틀어진 거. 저도 조금 틀어졌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다리가 이게 왼쪽 다리 이게 오른쪽 다리야. 여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냥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이야 현실에서. 너무 민사로 잘못 걸어. 그러니까 제도는 없는데 항상 그래서 행정법원을 보내요. 행정으로 보통 보내. 판례가 보면. 그러면은 제소기간 이런 날짜 어떻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원래 그거를 건 걸로 봐. 그 다음에 요거 밑에도 여러분 기출로 이미 있는데 심판하고 비교하는 건데 심판법 자체가 고지라고 해서 왜 문서에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제 과세부가처분 있을 때 심판 며칠 내 거느리겠으면 설명해 놓은 설명 부분이거든. 고지를 잘못하면 심판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안날 90일을 뭐 99라고 했다. 그럼 심판은 기다리라고 돼 있거든. 근데 소송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실수로 잘못 설명했어도 그냥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핸드폰에 하자 아니듯이 소송은 법이 그렇게 책임진단 말이 없기 때문에 길게 잘못 얘기했어도 원래대로 들어가야 돼. 소송은 좀 잔인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 월급 못 받은 게 있어? 초과 근무 수당. 공무원은 당사자 소송이고 이제 얘도 이제 개별법의 제소 기간이 있을 때만 쓰는데 그 기간은 이거 조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소송도 조문이 거의 없어요. 제소 기간이 다른 법에 있다면 그거는 임의로 바꾸지 마라. 자, 55번인데 괜찮겠어요? 자, 공모수탁 사인이라고 이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 이게 여러분 이제 민간 투자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민간 사업으로 하는 게 이런 게 공모수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발 사업을 꼭 국가가 안 하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에 들어가서 그 사업권을 따내. 그러면은 이 개발 사업에서 중간중간 일어난 행정처분이라든지 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공모수탁 사인이라고 하거든. 이건 최신 판례기도 하고 뭐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야. 진짜로. 여러분 기출로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공모수탁 사인이 그런 이제 사업 인정을 받은 그런 사기업들도 있고 선장님, 기장님 가끔 석선장님 얘기 알아요? 그분이 경찰력을 국가로부터 받은 거야. 왜냐면 소말리아 해적 만났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 못 오잖아. 그러니까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은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래서 행정청이면서도 그 문제로 인한
법률 관계에서는 또 행정 주체로서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 소송의 피고가 돼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돈 달라 이런 소송이어서 행정 주체를 피고를 하는데 공모수탁 사인을 행정청이지 행정 주체라 그래. 그래서 공모수탁 사인도 당사자 소송의 피고야. 그렇게 외워도 돼요. 제가 쓴 거대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우리가 어떤 소비자 커피 가격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실 세금은 그다음에 내잖아요. 그죠? 세금은 그다음 연도에 내잖아. 근데 먼저 걷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그죠? 그럼 만약에 카페가 망했어? 그럼 부가가치세 돌려줘야 되겠지. 돌려줘야 돼. 왜냐면 이익 없는 곳에 과세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건데 저도 이거 어디가 틀렸지 했는데 원래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가 피고야. 그러니까 함정 되게 판다, 그지? 그다음에 원래 행정 소송은 아까도 있었었어. 사정 판결할 때 여기가 취소 소송이고 관련 청구 소송. 아까 사정 판결로 설명하면 취소송 걸었어. 너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면 지게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고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어디로 병합시킨댔죠? 요렇게 병합시킨댔죠. 자, 행정소송 쪽으로 병합시켜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잖아. 항당 민기가 행정소송이잖아. 걔가 센터야.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소송이니까 이런 관련된 소송을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뭐 아까는 취소소송 사정 판결하면서 손해배상을 일로 병합시킬 수 있겠잖아. 그게 당사자 소송이어도 그래요. 당사자 소송을 주된 소송했을 때 관련된 부가적인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소송들이 있을 때 요거를 행정소송 방향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송은 당사자도 신청하지만 법원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 이송과 병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시험이 직권 또는 신청 요 말 갖고 많이 내. 왜냐면 같은 겹치는 쟁점인데 두 번 법원을 가야 되니까 법원도 모아서 하는 게 편하고 당사자도 그래서 신청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 아까 항당 민기에서 치무부에서 취소는 하자가 뭐 1이면 이겨. 무효 확인은 1000이어야 이겨.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요건이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야. 사실 이겼을 때 관점에서는. 근데 무효 확인은 그래서 이게 제소 기간인데 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는 거야. 실무적으로. 꼭 걸고 싶어서라기보단 법을 알면. 얘는 어때요? 말투가 이게 군대 갔다 오면 단학가인 거랑 비슷하거든. 치무부는. 여기 말투가 없어요. 돈을 달라고 할 건지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할 건지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받고 싶은데 뭘 확인해 달라. 이거는 조금 쓸데없는 거니까 꼭 받아야 되는 이익이 필요해. 아까 설명드린 민사나 당사자는 대등한 구조에서 본인이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왜? 너 돈을 받고 싶은 거 아니야? 예. 그럼 이행의소를 걸어. 아, 그런데 제가 이 여기서 내가 공무원 지휘확인 소송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관계에 회복되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받은 월급을 달라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해 달라는 말투는 예외적으로 쓰는 거예요. 요쪽에서는 좀 주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적 집행정지라는 거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없어요. 왠지 알아? 당사자는 돈 달라는 거잖아. 봐봐.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적 집행 정지를 배울 건데 뒤에서 배울 건데 집행 부정지 오늘 못 하겠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은 얘한테 예를 들면 과세 처분을 했어. 그러면 세금이 뭐 몇백억 대 세금이야. 500억 대 뭐 기업들이라든지 그럼 500억 대 또 세금 이런 거죠. 상속세. 그럼 취소 심판 거쳐 시효 걸면은 이거 강제 집행하면 기업들 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 만약에 얘네 말이 맞으면 이거 집행정지 안 해줘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나 집행정지 실익이 있어. 근데 당사자 소송은 못 받은 돈 달라야. 그러니까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을 멈추고 말고 이런 문제가 없어. 그거 전제로 응용을 한 건데 좀 어려워 보이죠? 공부를 그러니까 좀 저희까지 해서 편하게 풀으면 좋고 기억나요? 아까 제가 그 부가가치세 환급도 당사자고 초과근무수당 얘기했죠? 요 아류가 이거야.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아직 내가 못한 말이 있어. 못 받은 돈이 있어.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니은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맨날 싸워요. 이게 비엔나 소세지라 그래. 판사들 맨날 소송 들어와. 민사. 임원 바꾸고 이거는 민사야.
근데 조합이 공법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 계획안을 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여러분 그냥 아니면 당사소송이야.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근데 관리처분 계획을 냈어. 요게 보충이 인가고시라고 해서 요 하나가 이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무슨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우린 이렇게 분양하고 싶어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세요가 인가야. 그러면 얘가 이제는 확정됨으로써 하나의 행정 처분이 돼서 항고소송. 저희가 특강 때 해드렸어요. 그때 넓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나와. 요건 좀 5편, 여러분 편도 넘어갔는데 아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이렇게 개발 사업을 맡긴댔잖아. 그럼 거기 원래 살던 분들이 잘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이라고 해서 좀 여기서 이제 나가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싸게 드릴게요 그런 건데 다들 이렇게 이주 대책 딱지 같은 거 받고 신잖아.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이 있어야 내가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넌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분양권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가 있어야 당사소송을 걸지. 그래서 이것도 항고소송이야. 요런 거를 저는 다 책에서 정리해 드릴 거야. 일단 기출 나온 거. 요거는 공법 관계에서 받아야 될 돈. 내 지자체여야 돼, 주어가. 보조금을 네가 가라로 썼거나 내놔. 이거 당사자 소송. 요 두 개가 되게 유명한 판례야. 그다음에 57번은요. 아까 항당 민기 항고소송 3개 단합가로 끝난댔죠. 항당 민기 항고소송 뭐였죠?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이거 3개밖에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우리가 행정 처분을 다툰다 했죠.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의 존부 이런 거는 소송, 행정소송은 못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치무부에서 무효확인소송 기억나?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뭘 확인한댔죠? 존재, 부존재, 무효, 유효, 실효. 무효 확인, 유효 확인, 실효 확인 5개를 확인해. 그러니까 이거 없댔죠. 예방적 확인 소송 이런 거 없어요. 치무부밖에 없어요. 이 3개 법정 항고 소송. 그럼 뭐가 있냐?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야. 돈 달라. 당사자 소송. 이거 난이도 되게 높은 거 선지. 풀 수 있겠어? 되게 높아. 공부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안 어려운데 제대로 안 하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58번. 거부 처분에 대해 되게 몇 번씩 반복되는데 자 신청했어. 다 왔어요. 신청했는데 거절했어. 그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 이기면 기속력 있댔죠. 여기서 이기고 행정부가 지면 따라야 되는 게 뭐야? 기속력. 기속력의 3가지 반제결. 이때는 재처분 의무 있댔죠. 재처분을 안 해. 그럼 간접강제 신청하지. 직접 처분이라서 아까 틀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제도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있는데 무효 확인은 간접강제를 안 갖고 있어. 그냥 외울게. 무효는 무관. 이거는 입법의 실수야.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효 확인으로 왔을 때 당연히 필요한 간접강제를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이 거부처분이 취소했는데 재처분을 안 해. 또 재처분했는데 또 같은 취지로 기속력 무시하면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이 원고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이거는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돈을 내. 다시 신청했어. 신청한 게 허가야. 건축허가 거부됐어. 그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기고 행정청이 지면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얘는 이겨도 아무것도 못 얻잖아. 뭐지? 이러면서 1심 그러니까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나서도 소송을 받아도 했던 법원에 돈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은 뭐지? 이러면서 행정청한테 뭐 5월 5일까지 하세요. 안 그러면 500만 원 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5월 5일 넘겨도 말을 들으면 된다고 봐. 이 제도에서 그렇게 힘있게 압박을 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을 법원이 해석할 때 처음에 이제 5월 5일까지 하세요. 안 그러면 500 내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5월 7일에 했어. 그럼 됐다. 뭐 어차피 행정부가 낸 돈을 사법부가 따로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국고에서 나서 국고로 결국 갈 거니까 간접강제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돈 내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5월 7일에 했어. 그럼 돈 안 걷어. 그 다음에 간접강제 결정을 하면은 그 돈을 진짜 걷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내는 거죠. 서울시장님이 내는 게 아니라 요것도 뭐냐면 간접강제 조문이에요. 아까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여기야. 기속력 조문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하여야. 아까 그래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틀리게 뭐라고 했냐면 인용이 취소되면 이렇게 틀리게 했던 거야. 거부가 취소되면 해야 되는데 재처분을 안 해. 그럼 간접강제.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우리 푼 거에서는 이거를 직접 처분이라고 해서 틀리게 했던 거야.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신청해서 이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조문은 좀 약간 세게 되는데 사실은 판례는 간접 강제는 심리적 수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봐. 59번. 이것도 연탄공장 허가 논점을 조금 확장하는 건데 연탄공장 허가를 갑이란 사람이 받았어. 근데 을이 소송에서 행정처 상대로서 이기면 이게 없어진댔죠. 그러니까 갑은 다른 사람이 건 소송 때문에 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법률상 이해관계로 갑은 행정청을 돕기 위해서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둘이 소송하면서 갑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소송에 참가를 할 거 아니야, 소송 중에. 만약에 여기서 을이 건 소송에서 뭐 여기 법원이나 이쪽이 갑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그래서 갑은 소송 참가를 못했고 그래서 을이 이겼어. 그러면은 이 재판이 확정됐을 때 갑이 거는 수단이 재심이에요. 왜 형사 재심 있잖아. 행정소송법도 재심이 있어요. 재심은 제가 숫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봐봐. 재심이잖아. 심에서 하나만 빼. 30일. 다시 여기서 갑이 소송 참가를 하면 재심을 못해요. 자기도 싸워본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갑한테 연락 안 해서 소송 참가를 못했고 을이 이김으로써 자기게 없어졌어. 그럼 갑은 너무 억울하니까 재심 참가를 할 수 있어. 재심을 걸 수 있어. 다시 여기서 갑이 소송 참가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싸웠으면 재심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송 참가한 자는 재심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안날 30일 봐봐. 재심은 이 취소하는 판결에서 걸리기 심한 제3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하지 못했을 때 나 이 말 못했어요. 다시 갑이 받은 연탄공장 허가를 을이 걸어서 행정처 상대로 없애버렸어. 갑은 이렇게 취소되는 판결에 의해서 자기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제3자가 서로 호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자기 주장 입증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재심은 심에서 빼랬지. 30일 1년. 얘는 조금 나중에 공부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 제소기간에서 안날은 불변기간, 있은 날은 불변기간 아니 얘는 둘 다 불변기간이다. 내가 이번 특강 때 이거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거든. 진짜 이거 내면 어렵게 낸 건데 둘 다 불변기간이야. 그래서 재심이라는 이 조문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공부 범위를 여기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둔 다음에 무효 확인에 준용하고 부작위에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문 준용 암기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당사자성은 돈 달란 소송이죠. 돈 달라고 할 때 내 돈 달라고 하지 남의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이 끼어들 문제는 없어요. 제3자의 재심은 당사소송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사실 끄덕였지만 암기까지 가서 홀딩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야. 양이 많은 시험은 아니야. 그 다음에 중대 명백한 하자로 사실 저는 박스를 박스를 안 읽거든요. 이게 박스가 커도 짧아도 안 읽고 그냥 바로 갑을 읽어. 왜냐면 그래야 갑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잖아. X처분, X처분 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오히려 이렇게 읽어요. A 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갑에 대해서 X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험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써. 왜냐면 계속 읽기보다는 갑이라는 게 민간인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한테 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든지 X 처분을 했다. 그럼 갑이 원고로서 X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걸면 제소기간이 있겠지. 취소가 재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범위를 조금 넓게 냈는데 원래 행정심판도 있고 하지만 그 앞단계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있잖아. 그럼 제도가 이의신청을 거쳐서 오면은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아니라 지금 행정기본법이라고 새로 생긴 법에서는 좀 불분명하면 이의신청 걸고 경과통보 받고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 시험범위 좀 넘어갔어.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X처분 이거 모르는 거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무효 확인 걸 때 원래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거든. 행정청이 피고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고는 행정청. 뭐 약간 시시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봐봐. 무효는 하자가 천이어야 이겨. 근데 졌대. 그러니까 기각이 졌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취소소송은 이길 수도 있겠네. 아까는 거꾸로였다. 아까는 뭐냐면 취소소송에서 졌어. 취소소송에서 졌어. 그럼 1도 안 돼 하자가. 무효는 안 되죠. 반대로 왔어 지금은. 무효에서 졌어. 그럼 취소는 될 수도 있지. 이것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도 제가 이번 특강 때 해드렸는데 이게 형성력이라고 행정청이 지면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서 원고가 이겼을 때
아도겐 이러면서 죄송해요. 행정청은 기속력을 받게 되고 원고가 이긴 순간 처분은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처분이 받는 힘을 형성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가서 행정청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야. 봐봐. 여기 재처분은 대상이 수익정의가 신청인데 거부처분일 때 그게 취소되면 걔가 뭔가 신청한 게 남아있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이거고, 만약에 대상이 침해적인 처분이야. 다시 한번 봐봐. 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했어. 세무사 면허를 취소했어. 전 변호사니까 변호사 면허를 취소했어. 그럼 영업을 하면, 내 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임대료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소송은 걸고 그냥 영업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취소송에서 이겼어. 원고가 만약에 이겼어. 행정청이 졌어. 그러면은 이게 아예 없어져. 있었던 적도 없는 걸로 봐. 그럼 중간에 영업한 거하고 처벌을 못해? 처벌을 못해요. 자, 이게 없어지는 거는 봐봐.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행정청은 저건 가서 없애야겠군. 이거 아니야. 이미 없어졌어. 아까 기소명 뭐였어? 반복금지. 시킨 거 있으면 재처분. 이거 시킨 거 없어. 반복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이거 난이도 되게 높은데,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함정이죠. 그러니까 가서 취소해야, 재처분을 하여야는 아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존이 재처분 해야 되는 이 징계가 아니라 뭐냐면 거부처분이지.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을 하여야지. 아까 인용으로 해서 틀리게 했죠. 이번엔 징계로 해서 그냥 틀리게 가자. 해설 방식은 다양하니까. 그 다음에 61번 원고적격. 소송 요건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소송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없어요. 원고적격, 당사자 소송에 원고적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뭐냐면, 이것도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1번은 조금 이따 할게. 네. 저도 좀 힘드네. 다시. 여기서 소송을, 이게 제일 쉬웠어요. 이 문제 중에서. 법률상 이해관계. 친구가 힘들어해서 소송 걸, 이거 안 되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저기가 학원을 이제 새로 하는데 여기 나무가 잘 돼.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 막 샘내서 소송해. 그런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번 난이도 높이가 여러분 내년에 나올 건데, 이런 게 있어서 국가가 이제 서울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은 독립이 됐지만 여기 서울대 안에 관악구, 서울대 안에 보건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빨 진료 같은 거 좀 받았는데 의사는 아직 아닌 것 같았어. 뭔가 이제 수련이 과정에서 완전히 면허 확정되기 전에 그냥 학생들 상대로 거의 뭐 재료값만 받고 이빨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병원도 아닌 것이 병원 같은. 저도 그래서 학생 때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관악구가 폐쇄를 해버려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국가가 항고소송을 걸어. 판례가 근데 괜찮다고 해버렸어. 그래서 원래는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가 국민이 되잖아. 그지? 근데 드물게 지금은 국가가 소송의 원고가 돼. 요거 내년에도 보실 거야. 그리고 출제원들 지금 내요. 이거 아까 연탄공장 허가고. 2번. 갑이 받은 허가인데 을이 다투잖아. 2번은 갑이 받은 허가인데 을이 다투잖아. 그리고 그냥 그래요. 항당민기에서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인데 당사소송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민사소송에 준해서 그냥 돈 받을 사람. 공법관계에서 돈 받으면 당사자. 그래서 민사소송 쪽 조문을 써.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조문이 46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얘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래서 다른 법원조직법을 준용해서 써. 당사자 소송은 민사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행정소송법 자체는 언제 소송 걸 수, 그러니까 누가 원고가 되는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을 준용한다고 봐요. 저도 기출로 사실 공부는 돼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국회 공무원들 있잖아. 국회 공무원을 국회의장이 징계할 거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왜 사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의 기관들도 어떤 행정처분 할 거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처분을 하면 처분청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해서 대조 표시하는 기관이 피고고, 그냥 안에서 일만 하는 기관은 거기서 결정한 거대로 워낙 전문적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런 내부기관이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아까 감사원, 공정위 이런 게는 스스로가 여러 명이면서 동시에 행정처, 이런 걸 합의제라 그래요. 독임제가 아니라. 그렇게 치면 이제 감사원이 피고고 합의제 행정청은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인데, 이게 원칙이야. 3번이 원칙인데 조문을 좀 잘못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합의제 행정청이지만 장이 피고인 경우.
이건 피고적격으로 주제가 이게 양이 많진 않아요. 아까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자 행정주체랬죠. 그 다음에 양에 비해서 문제를 많이 해서 몇 번씩. 피고를 근데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피고를 잘못 내가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바꾸는 제도가 피고 경정이고, 대부분은 다 살심 변론 종결시야.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능한 게 집행정지랑 소송참가라고 일단 외울게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지 않아서 틀렸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라고. 아까 취소소송, 행정소송 뭐 다 상관없어. 여기가 행정소송이기만 하면 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된 소송을 직권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병합시킬 수 있겠죠. 그냥 그게 다고 피고 경정을 받아라 이런 조문은 없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거 조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 뭔가 잘못 지정하면 신청.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처음에 잘못 지정했으면 꼭 네가 신청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피고가 바뀌어. 이건 행정부의 조직 변경인 거야. 그러면 직권 또는 신청. 그래서 1항하고 6항을 좀 대조해서 외우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피고를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제때 건 걸로 봐요. 자, 소송 참가도 몇 번째 한다, 그죠? 아까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연탄공자 허가 받았을 때 을이 건 소송에 갑이 소송 참가하는 거야. 자기의 법률상 이해관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지만 세 사람의 법률적 이해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그래. 원고와 피고는 아니지만 나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함께 처리됐기 때문에 기판력을 받게 돼요. 나머진 조문. 그래서 제가 아까 대법원까지 가는 게 2개 있겠죠. 뭐 집행정지와 소송참가. 왜냐면 소송참가 못하면 재심 가기 때문에 해석을 상고심까지로 봐요. 그래서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권리 침해에서 제3자가 있을 때는 알아서도 들어오지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가시킬 수 있고, 이게 들어야 되고 쓸데없이 각하하면 바로 불복할 수 있고, 이게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 조문을 준용한다는 뜻이야. 단순히 그냥 도우려고 들어오는 게 17조의 행정청의 보조참가라고 있는데 얘는 단순 보조참가로 그냥 돕는 건데 여기선 지금 좀 안 할게요. 65번에 또 나왔어. 자, 중심이 행정소송이야. 각각 다른 법원에 요렇게 와야 돼. 직권 신청. 받았는데 다시 보내. 네가 해라 이러면 국민이 공이야? 다시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취소 소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관련 청구 소송이 요렇게 와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렸어. 진짜 제가 해설하면서 보니까 쉽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긴 어렵거든. 어떤 선지들은. 근데 참 괜찮네, 과목이.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봐봐. 지금 1회 독이면서도 들리잖아. 얘 준용, 얘 준용, 얘 준용. 이 100번 나왔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대법원겠죠. 왜 이게 도로교통법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은 이 조문도 짧은데 얘 혼자 다 돌리려니까 너무 버거웠던 거야. 그래서 하위법이 하나 생겼는데 조문 몇 개 안 돼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이거야. 행정소송에 안 쓰는 법은 행정심판법. 쉽다면 쉬워 지금. 자, 67번에 기속력. 기속력은 아까 뭐였죠? 취소하는 확정 판결. 이거는 취소가 돼야 되고 원고가 이겨야 돼.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 소송을 각하한 건 아예 소송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거고 일부라도 취소한 거고, 그 다음에 무효 확인은 이 기속력, 무효 확인이 이제 취소에서는 취소됐다는 뜻이에요. 사정 판결은 원고가 진 거죠. 아까 이겨야 되는데 지게 안 됐죠. 당사자 소송에서 이행 판결은 원고가 이긴 게 돼. 제일 어려운 게 미음인데 봐봐. 이게 조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기속력 정신 많이 했어요. 취소한 확정 판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해. 이항을 많이 했죠. 우리가 신청을 거부하는, 아까 그래서 인용으로 틀리게 했고 파면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해임도. 거부하는 게 취소되면 제처분 하여야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속력 조문이 30조인데 조문이 46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워. 봐봐. 무효나 부작위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울 때 딴 걸 안 배워. 여기서 있는 이 제도가 무효에 쓰냐 안 쓰냐 이렇게 배워. 그럼 30조가 여기 들어와. 왠지 알아? 29조 내지는 뭐뭐부터 뭐뭐란 뜻이야. 29부터 31, 29, 30, 31 이 뜻이야. 그래서 이 기속력에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표로 보는데 이렇게 줄글로 들어오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도 30조 준용하죠. 그래서 이겼을 때 기속력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나이도 있지 얘는. 뭐 이거 하나 틀린다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특강도 해드렸어요. 행정심판에서 취소는, 이게 변경은 뭐냐면 세금이 이렇게 있어. 세금이 500만 원이 있어. 세금을 그냥 200만 원만 남기는 게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의 성격을 유지해 줘야 돼. 적극적 변경은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아예 형태를 바꿔버리는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행정 심판에서만 있어요. 소송은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꿔버리는 건 안 된다고 봐. 그다음에 이번은 사실 범위 좀 넓게 낸 거여서 나중에 올인원 강의 들을 때 하시고 인강 그 증액 경정은 세금을 원래 200 부과했었어. 근데 이거 잘못 부과했다 이러면서 500으로 증액해. 그러면은 모든 게 일로 들어가 버려. 증액 경정만 소송의 대상. 그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엄마 일어나 이래서 안 일어나죠. 그럼 엄마 또 일어나는데 언제부터 내가 일어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야? 1차 계고가 처분이야. 뒤에 거는 그냥 반복.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공무수탁 사인처럼 직업적인 협회가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무사회가 그 법무사들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행정부가 만든 입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 의해서 드러나. 그러면은 대법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요거 자체가 그냥 좀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재판의 전제가 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이상에 확정이 돼. 그럼 이제 고치라고 대법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알린다고. 그냥 조문 낸 거 외웠다고 생각해봐. 쉽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쳐도 원래 처분, 왜냐면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건 원래 처분이 맞다는 거니까 원래 처분 갖고 소송 가능 제도야. 이거는 나중에 외웠다고 치고 만약에 재결을 갖고 소송을 가려면 재결만 한 삽질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각하하면 안 되는데 각하했다든지 그러니까 재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구성원들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은 원처분이 있으면 원처분을 갖고서 취소 소송을 가는 건데 그냥 심심해서 보통 행정심판을 걸어서 졌을 뿐이야. 그럼 기각재결은 소송을 원래 안 갖고 와야 돼. 그냥 이거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잘 몰라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좀 몰라서 이렇게 걸면 판례는 이거를 그냥 기각시켜요. 각하는 아니고 각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하서 기각서 다 있어. 이거 잠깐 다시 비교해볼게.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누구나 무서워요? 이 집은 엄마가 무섭다고 해봐. 엄마가 너 5대 맞자. 아빠가 좀 순딩이냐? 아빠한테 갔더니 저희 집 얘기야. 아빠가 그냥 맞자 이래. 엄마 피곤하니까 우리 나가자. 그럴 때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게 엄마를 잃는다고.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냥 거들 뿐이고 그게 뭐 더 미울 수도 있지만 원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쳤어도. 나한테 엄마가 5대 맞자는데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너 엄마 알잖아 그냥 맞자. 그래서 재결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처분을 이루는 거야. 우리나라 제도는 재결을 다투려면 재결이 그 자체로 나쁜 짓을 해야 돼. 그 말이야. 지금 그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걸면 행정심판을 각하하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각하는 재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재결을 다투는 경우에 이 자체의 하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 갖고 가야 돼. 얘는 순수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깨끗하게 그냥 아니야 라고 했을 뿐이야. 근데 이걸 갖고 만약에 소송을 가면은 법원이 소송은 받아주되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재결을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재결을 갖고 가면 기각시켜요. 요거는 넘어가. 조금 어렵죠? 이거 나중에 배우시고. 그래서 원처분 중심에서 예외적 재결주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형식적인 변경을 할 때 날짜를 처음에 맞춘댔죠. 이때 처음부터 권고를 보고 처음부터 취소 권고를 보고 처음부터 취소 권고를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판례가 처음으로 지금 봤어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처음이야. 내용이 바뀌는 거는 아예 행정소송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너 대신 너가 들어와.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고 하면 이 신부 대신 저 신부가 들어와. 행정 처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바뀐 거니까 그 다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을 세는 거고 요거 범위 여러분 넘어간 거거든. 사실 얘가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냥 그것만 할게. 당사자 소송이어서 아까 행정 주체가 피고야 얘는. 나머지는 항고소송이거든. 어찌됐건 치무부. 그럼 얘는 항고소송이니까 행정청이 피고야. 다른 제도 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73번 가실게요. 요거 맨날 이거 한 번만 좀 하자. 그래서 2024년 항상 2024년이 답이야.
2월 1일 2024년 무슨 말이냐면 1개월에 영업정지를 했어. 그럼 영업정지 갖고 소송을 바로 가도 되는데 행정심판으로 갔더니 행정심판은 적극적 변경한댔죠. 그래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약간 과자를 씹다 뱉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좀 적극적으로 형태 변경을 해버려. 소송은 그냥 있는 걸 덜어내는 게 변경이거든. 근데 심판은 아예 모양새를 바꿔도 돼요. 자, 바꿨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그러니까 내가 1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700만 원을 못 벌어. 근데 행정심판을 걸었더니 과징금, 이걸 이제 영업정지 받으면 써있진 않지만 700 정도 손해라고 해봐.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200으로 바꿔준 거야. 그럼 내가 어쨌든 과징금 200도 싫잖아. 소송 걸 때 과징금 200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단 말이야. 100이구나. 100으로 했어. 그럼 과징금 100도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니까 100억이라고 생각해. 그럼 과징금 100을 다툴 때 얘는 사실은 행정심판에 재결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면 원래 영업정지 안에 있는 거야? 물어본 말투에서 티가 났죠. 영업정지의 모양 안에서 씹다 뱉은 껌처럼 여기 이미 과징금 100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거를 잘라주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유리하게 줄여준 거야. 그럼 내가 다투는 이거는 이 앞에 날짜야. 항상 2월 1일자. 2월 1일자 남아있는 모양은 바꿨지만 과징금 100.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영업정지랑 차르기를 생각해봐. 거기서 다 떼내고 과징금의 모양만 남긴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다투는 거는 원래 처분 안에 있어. 그럼 뭐야? 원래부터 소송은 걸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간에 불리하게 바뀌었어도 나는 남아있는 이걸 다투고, 근데 행정심판 거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 맨날 이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피자가 8조각이 있었어. 집에 왔어. 내가 3조각 먹었어. 5조각은 먹으면서 생겼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다고. 그게 유리하게 중간에 쫄아들거든. 직권치소든 행정심판이든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고. 원래 그러니까 벽돌 내가 5개를 지고 가 너무 무거워게 메고 있는데 산 중턱에서 너무 힘드시죠? 이러면서 3개를 누가 덜어줬어. 2개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덜어준 사람을 상대로 2개는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 원래 5개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남아있는 부분을 갖고 소송한다 그래. 원처분 중심이니까. 여기 세무사 쪽은 이제 제가 뭔가 과장된 표정 연기하면 사실 망가지는 게 되게 싫은가 봐. 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원래 행정심판위원회가 60일 내 재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60일 동안 재결을 못하면 이게 사실 이거야. 행정심판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죠. 여기까지가 써봐. 임의적 전치. 행정심판은 옵션이야. 옵션. 다만 여기부터가 진짜 논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이게 필요적 전치. 이게 뭐야? 국세, 관세, 지방세, 공무원, 도로교통법 사건 등. 그래서 꼭 행정심판 하고 와야 돼. 근데 다시 일로 와. 그래도 다음 각호면 결론은 안 듣고 와도 돼. 왜? 60일 안에 결론 내야 되거든. 그리고 되게 긴급해. 그리고 위원들이 뭐 다 대척돼. 잘려서 못해. 그 밖에. 요게 한 팀. 자, 다시 한번. 원래 이미 전치야. 다만 필요적 전치라면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단서라도. 다음 각호에 대한 사유 뭐야? 이미 기각재결. 이건 이제 국세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는 행정심판 안 해도 된다고. 사실심 변론적 결론 이미 했다는 얘기야. 소송을 행정심판 거쳐서 다 왔는데 행정처에 갑자기 말을 안 했지만 다 이미야. 잘못 말했을 때. 그래서 필요적 전치야. 필요적 전치인데 그건 맞지만 걸어는 두고 재결. 결론은 나중에 들어도 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하는데 봐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필요적 전치의 예외예야. 다시 이 항이 뭐냐면 필요적 전치 행정심판의 예외인데 얘는 뭐를 좀 걸어만 놓고 재결은 안 듣고 와도 돼. 3항은 필요적 전치야 행정심판 하고 와도 돼. 와야 돼. 근데 행정심판을 아예 안 해도 돼. 언제? 이미 했을 때. 사실심 이미 한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잘못 말했을 때. 2항, 3항 다 필요적 전치를 전제해. 그러면은 필요적 전치인데, 그러니까 조문암기야.
걸었어. 근데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안 거치고, 그러니까 재결을 안 듣고 와도 된다고. 행정심판은 1년 지나면 경과하지 못해. 이거 제소기간 조문이고요. 그다음에 75번에 이게 법정주의 뭐예요? 이게 민중소송, 기간소송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항고소송이야. 되게 유명한 판례. 아까 설명드린 게 이 보건소 판례. 그다음에 또 실무적으로 요 네 개가 국가나 행정 주체가 항고 소송을 쓰는 진짜 유명한 판례야. 그래서 사실 얘네가 다 주간 소송이고 항고 소송이면 되게 분명해요. 요게 그래서 항당 민계 기간 소송이라는 취지로 낸 거야. 요거는 이제 사실 1번 선지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학자에 따라서. 근데 풀 때는 2, 3, 4, 5로 확실히 소구하셔야 되고, 집행정지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때 그 특강, 그 파이널 특강 때 보조금 교부 결정, 얘한테 이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매월 500만 원 줘. 근데 그게 취소된 게 행정처분이야. 그럼 이 업체는 매월 나오던 500이 끊기면 망하겠죠? 500억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럼 취소 소송을 걸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거야. 그럼 이때 정지는 뭘까? 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안 받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거를 스톱시켜서 보조금을 받는 거야. 보조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은 괜찮은 건데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은 집행정지 괜히 해준 거죠. 자, 이렇게 답으로만 설명해 볼게.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됐어. 보조금 실제로 이런 거 가라로 받아서 뭐 연구한다 이러면서 국가 돈 막 빼돌리고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이제 걸린단 말이야. 보조금을 주는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데 또 잘못 취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나 만약에 얘가 맞다면 잘못 취소한 걸로 기업이 망하면 안 되니까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해줬어. 그래서 소송 중간에 매월 5억씩 받았어. 그래, 5억, 5억, 5억 받았어. 6개월, 7개월간 받았어. 그래서 소송에서 얘가 졌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받은 거야? 소송을 해서 졌어. 원고가 지고 피고가 맞아. 그러면은 집행정지 여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잠깐 멈춰놓은 거야. 잠깐 멈춰놓은 저 뚜껑을 원고가 지니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이때 원고가 짐으로써. 그러면 이때 얘가 먹은 건 먹으면 안 되는 돈이죠. 달라고 해야지. 이 말이야. 요게 당연히 나와. 이거 당연히 나온다고 제가 그 처음 뵌 수업이죠, 여러분한테. 그러면서도 거기 틀어봐. 내가 이거 막 비토하면서 말해. 근데 막 여러분이 정말 저게 맞아? 저거 중요해? 막 이런 표정이. 아까 제가 필요적 전치 뭐 있었지? 국세, 관세, 도로교통법, 공무원. 자, 국세는 이원화돼 있어.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 조세 심판 심판. 이거 사와 판 바뀌면 틀이다.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다 그런데 감사원이 옵션으로 감사원을 거치면 안 해도 돼요. 지방세가 원래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었거든. 근데 다시 들어오면서 한 번 중간에 없어졌었어. 많이 안 쓰는 걸 하나 없앴어. 얘를 없앴어. 시도지사의 심사청구. 와, 이거 이렇게까지 내냐. 물론 여러분은 이걸 하겠구나. 이게 다른 시험이면 징계면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항고소송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많이 써드리는 세무조사 결정은 거의 죽음을 느낀대요. 그래서 소송을 그냥 빨리 받아주고 이거 법인한테 세금 내라는 뜻이야. 원천징수 잘못했을 때. 이건 여러분 시험이니까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최신 판례인데 결손금. 그러면은 이만큼 국가가 세금을 이제 손해봤다는 뜻이죠. 결손금 처리를 했다가 결손금만큼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결손금이 감액이 돼. 그럼 그거 돈 내라는 거지. 그래서 소송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판례 변경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79번. 이거 해설을 사실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행정기본법 조문인데 불가증력이 생기면 못 다투게 되는 거야. 못 다투게 된 거를 한번 이의를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생기긴 했어요. 그 행정기본법 조문을 보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면 말 꺼내지 말라고 돼 있어. 이건 사실 여러분 시험범위 좀 넘어간 거야. 행정기본법 조문인데 이런 거 해설을 심화나 이런 데서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걸 미리 해주면 여러분이 싫을 거고 못 다투게 됐어요. 근데 한번 이제 사실관계 변화 이런 걸로 재심사 청구를 행정기본법상에 했을 때 우리가 보니 별거 없어라고 유지하기로 하면 이제 더 말 꺼내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나왔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번에 특강 때 요거 다 해줬다.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심하라고 보고 있거든. 79번은 좀 범위를 많이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서 나중에 제가 요것도 마지막 특강 때 엄청 해줬다. 자, 80번에 요거는 뭐가 있냐면 이거다. 거부 처분이 취소됐어. 근데 거부 처분이 약간 이런 거다. 한 자리를 두고서 얘가 갑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채용비리 생각하면 을이 떨어졌어. 딱 한 자리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경원자 관계라 그러든 이런 거를 을이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잖아 해서 갑의 허가는 비리입니다. 뭐 누구 자녀가 채용된 겁니다. 갑 걸 취소해 주세요라고 해도 되긴 해. 근데 을이 그래도 내가 대바라지게 그런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에 대한 거부를 다퉜어. 근데 아까 행정청이 지면 뭐가 있었죠? 재처분은 뭐 있었죠? 재처분을 하면서 값게 없어질 수는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을이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다퉈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 근데 이게 취소 소송이 아니라 만약에 행정심판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게 취소 재결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갑은 이 상태에서 자기 게 없어진 건 아니죠. 뒤에까지 가봐야 되죠. 여기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후속 처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소 제기를 했지만 후속 처분이 돼야 내가 뭘 다툴지를 알 수가 있어. 진짜 한 번에 진짜 머리 좋다. 이거 제가 한 5분 넘게 설명하거든. 이거 마지막 특가인데. 좀 복잡하긴 하죠. 갑에 대한 허가가 나의 거부일 때 을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내지는 취소 심판에서 이겼어. 그럼 갑은 약간 불안해. 그지? 근데 내게 없어진 건 아니죠. 그거는 후속 처분, 재처분을 하면서 없어지겠죠. 후속 처분을 다투라고. 어려우면 이제 나중에 시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후속 처분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좀 1편까지 가는 건데 제가 이것도 수업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주유소를 하고 싶어 내가. 근데 이 종각역에 주유소가 할 땅이 있어 없어? 새로운 땅이. 빈 공터가 없죠. 그러니까 남의 허가를 사는 제도가 지위승계 제도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허가를 안 받고 중간에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왜 협상을 하다 보면 딜이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공무원이 잘 확인을 해서 이거 협상이 깨졌으니까 사업 양도가 안 됐고 수리를 해주면 안 됐었어. 공무원이 뭐 일을 졸면서 했는지 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럴 때는 너무 열받죠. 그럴 때 소송의 방향을 두 개를 잡아 판례가. 둘이 민사소송 해도 되고 왜 수리해줬어? 라고 얘가 그러니까 하자가 이제 만인 거야 만. 1000만. 무효 확인 걸어도 상관없어. 무효 확인은 보충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 민사가 더 직접적이지 않냐? 그거는 상관없어. 민사를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치무부의 무효 확인은 뒤로 가지 않는 데죠. 그러니까 그냥 무효 확인도 괜찮고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 제거하면서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딜이 깨졌어. 예전에 사랑이 그 추성훈 씨 딸이 막 이렇게 놀이공원 막 이렇게 그 사안이야 사실 그 업체 건데 그 업체가 거래가 결렬돼서 이거 사업 안 넘어갔는데 이거 양수인이 그냥 밀어 넣은 거야. 공무원도 행정처분 해버렸어. 너무 열받는데 양방향으로 열받는 거야. 무효하게 행정소송 구해도 되고 둘이 민사소송 해도 되고 직권 취소했으면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요 5번도 해드렸는데 진주의료원 사건인데 이게 행정처분이야 폐업결정.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병원 할 수 있으면 소익이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조례가 적법하게 폐업을 정해버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조례가 적법하게 얘는 못해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얻을 게 없어. 소액 판례들이야.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길어졌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출을 항상 넣어서 수업을 할 생각이 제 수업 스타일은 이렇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